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또 늘어가는 공실에는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반면에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강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중앙정치권에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특히 강원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지역 선거구의 접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또 소신을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본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와 관계없이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영입니다. 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토론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 또 뒤이어서 대표 공약 발표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공통 질문을 순차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각 후보에게는 동일한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요. 토론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회적 권한으로 발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기 때문에 발언은 시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 중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본 토론회는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 만큼 후보자들의 품격이 돋보이는 그런 토론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혜란 후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혜란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춘천에서 졸업하고 3대째 살고 있는 춘천 사람입니다. 내 고향 춘천은 강원도 수부도시로서 자부심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강원 교육의 1번지였고 주변에서 공부를 위해 일자리를 위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춘천은 어떻습니까? 교육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떠나고 청년들도 직장을 찾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춘천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춘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란 후보의 모두 발언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허영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대표 일꾼 허영입니다. 정권이 무도하면 국민은 깨어납니다.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여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검찰 무능 정권. 화가 납니다. 울분이 침입니다.
56조 원에 되는 세금이 덜 거쳐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도 전국을 돌며 수백조 원의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대통령, 심판해야 합니다. 허영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허영이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 충분히 잘 활용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드리는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시간이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네, 후보들께서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야 할 그런 핵심 공약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허영 후보 자신의 대표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완성하겠습니다. 정원산업도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도 순천의 국제정원 박람회에 1,0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은 순천보다 더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정원법, 토지보상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중도에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도 유치해냈습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1조 7천억에 달하는 정원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유치하겠습니다. 2030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서 국가정원을 완성시켜 내겠습니다. 호수국가정원은 더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좋은 친환경 일자리 그리고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제가 해낸 GTX-B 춘천 연장, 소양 8교, 서면대교를 통해서 강남북이 균형 발전하는 춘천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허영이 해내겠습니다. 네, 허영 후보 공약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김혜란 후보 자신의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춘천의 상징이던 명동 거리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도청사마저 이전해 간다면 명동 일대 상권의 침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될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통해서 명동 거리를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춘천의 심장 명동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노후화가 가속되는 춘천의 도심 주거지역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택지지구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되면 지자체 주도로 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춘천에서는 후평동, 석사동, 퇴계동이 그 대상 지역입니다. 이곳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해서 원주민에게 우선 입주권 부여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춘천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였던 춘천은 이제는 오히려 교육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떠나야 할지를 고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와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세심한 설계로 아이 교육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춘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대표 공약과 또 공약 의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후보자들이 직접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상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순차적으로 6분씩 토론 주도권이 주어지는데요. 다만 주도권자가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막고 또 최대한 토론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자가 단독으로 연속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분입니다. 질문과 답변 없이 혼자 3분 이상 발언을 하게 되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혜란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6분
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혜란 후보 또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영 후보님. 네. 예, 이 카드뉴스 기억나십니까? 어떤 카드뉴스죠? 아,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건지 혹시 네, 올리신 기억합니다. 거니까, 네네. 직접 올리신 거니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지난 TV 토론에서도 뭐 지적을 하셨던데요. 제가 토지보상법을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출석률 100%를 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통과될 때 지역 구민들하고의 선약이 있어가지고 3시간 법안 처리를 하고 지역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뭐 불법을 저지를 양 저를 지적하고 공격을 하시는데 아니, 아닙니다. 법안이 네, 통과가 들어보겠습니다. 됐고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상임위 출석률 100%입니다. 저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7명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여쭤봤을 때는 인터뷰를 위해서 잠시 이석을 했던가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네. 하지만 표결은 안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입법 활동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본인께서 지금 가장 밀고 있는 1호 공약, 이 호수 국가정원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파하시는 토지보상법 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표결에 참가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표결에 참석 안 한 것은 국민께 뭐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상임위 출석 100% 상황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된 겁니다. 잘 모르셔서 하지만 그런데 저라면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법안을 쭉 처리하다가 지역 구민들하고 정말 소중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이석을 하고 ITX를 타고 춘천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지역구 행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자세한 기억은 안 나시고 아주 중요한 김혜란 약속이라고만. 후보님도 과거 뭐 좀 지난 일이라면 그렇게 자세한 기억들을 지난번에 떠올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예. 하지만 이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입법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이석을 했다. 이거는 제가 법관이었던 시절로 치면 제가 재판을 하다가 판결 선고 전에 내팽개치고 아니면 다른 분한테 맡기고 그냥 뭐 자리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회 표결 절차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과정 속에서 그 법안을 심사하고 그것을 전체회의에 올려서 상임위가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표결 절차를 통해서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 통과의 예의입니다. 아, 네. 제가 통과하는 데 있어서 표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지역구 선약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됐고 수도권 수목원 정원법하고 잘 들었습니다. 예, 사과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유권자 기만하는 겁니다.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표결도 하지 않은 판결을 통과됐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를 광고를 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지금 끝까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국힘에서는 뭐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만하는 행위가 관련이 아닙니까? 없는 이야기고요. 예, 아니 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춘천 호수 국가 정원에 대한 이 공약에 대해서 지금 진정성을 이걸 정말 추진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딴지 걸지 말고 호수 국가 정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힘과 김기태 지사님과 우리 춘천시 시의회와 모든 주체들이 정말 멋진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부터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영 후보님 지난 총선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성범죄, 성폭력 등에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지셨는데요. 안타까운 일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까지 만약에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4년 동안 그런 업무에 의한 위계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박원순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 등 최측근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 그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십니까? 예, 방금 최측근으로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책임을 졌고 또 제가 지금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진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저의 책임을 물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김혜란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이번에 허영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해 주실까요? 후보님, 그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강원도청 이전사에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김진태 지사는 거기에다 무엇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한국은행 아닙니까? 도청사 부지예요? 네, 한국은행을 도청사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을 도청사 부지에 이전한다라고 TV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에 똑같은 국힘당 후보들이 똑같이 분원 유치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주에 가서 분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은 허위 사실입니다. 김진태 도지사 그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같은 당의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룰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같은 당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지만 일단 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부터 먼저 협력해서 짓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후보님, 어제 TV 토론에서 제가 재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재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순서대로 한 가지씩 제가 재산 신고 내역에 나온 아파트를 다시 살펴봤는데 서울 서초동 너무 많아서 대답하기가 힘드니까요. 답을 하나씩 질문에 개입하지 말아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듣고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서초동 3분간 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룰을 판사 출신이 룰을 지키셔야죠. 전혀 주제와 상관없이 일관되지 않은 주제의 이야기를 서초동 3통 아파트는 하시니까요. 네. 지금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얘기하다가 재산 얘기하다가 사회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해 주시고요. 제 주도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리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 회방을 놓고 계신데 자, 서초동 삼풍 아파트는 2016년에 또 다른 서초동의 진흥 아파트는 2019년에 매입을 해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20년을 보유해서 자산이 올랐다고 하는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네. 네. 결혼 전에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압구정동 아파트를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옮겼던 이야기입니다. 네. 집 한 채를 그걸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해서 결국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삼풍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초등학생 딸에게도 자산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시아버님의 유지였다고 말씀하셨고 네. 당시 초등학생 손주에게 10분의 1, 3억 원 지분의 공유를 했던 진흥 아파트가 그러면은 시아버님 소유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냥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증여받았던 재산 중에 저희가 그걸로 매입한 재산의 일부를 딸 이름으로 한 겁니다. 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진흥아파트 2019년에 19억 9천만 원에 매입하셨고 실제 거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는 진흥아파트 매입 당시 서초동의 또 다른 아파트인 삼풍아파트에 주소를 두었고 배우자는 원주 방곡동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진흥아파트는 만 40년이 된 아파트로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이고 공교롭게도 2023년 50층 규모의 도시명 복합 주거단지로 재개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약 10억 원의 매매 수익이 발생을 한 것이죠. 또한 삼풍아파트 또한 88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2016년에 17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질문에 답해도 지금은 되겠습니까? 4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30년, 40년 지난 아파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입해가지고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이것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투자입니까? 아니면 투기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질문이십니까? 예, 이게 투자라고 보십니까? 투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진흥 아파트에 살려고 이사를 하려고 샀지만 실질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김혜란 후보와 배우자, 자녀까지 총 3식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서초동에 40평짜리 하나, 50평짜리 하나 2개를 보유했고 원주에 30평대, 춘천에 30평대 아파트를 임차 중입니다. 세 가족인데 아파트가 4채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허위사실입니다. 지금 동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순차적으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기 살다 이게 3개, 4개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서 어떤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 아파트에는 안 사셨지 않습니까? 예, 살려고 해서 아이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너무 낡아서 그냥 그건 실거주에 적합하지 않아서 팔았습니다. 그냥 김아란 후보님이 소유한 재산 신고 내역들을 들여다보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이렇게 재산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구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허영 후보님 참 맞지 않다. 2020년에 논현동에 있었던 아파트 파셨죠?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질문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답변해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2020년 11월에 국회의원이 되신 후 논현동에 있던 아파트. 네, 허영 후보의 주도권 6분 다 쓰셨습니다. 두 후보가 좀 의견을 전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후에도 상호 토론 시간이 있어서요. 그때 좀 못다한 말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나날이 춘천과 수도권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GTX 비노선 연장과 또 제2경춘국도 건설이 결정이 되면서 춘천도 이제는 수도권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과언이 아니게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통망 개선이 장기적인 빨대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허영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춘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 수보도시인 춘천은 원래 원주보다 도시 성장이 빠르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주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이 교통망 확충은 바로 이렇게 원주처럼 10년 안에 10만 명을 늘 수 있는 그런 교통망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GTX B 춘천 연장, 제가 국토위 활동 4년간 하면서 해냈습니다. 양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 발표를 했지만은 생색내기로 하고 4천억 이상에 달하는 그런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 B 춘천 연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국비 70%를 확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을 확보한 서면대교,
그리고 소양 8교까지 해서 지금 춘천에도 강남북이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꼭 실현해 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혜란 후보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대 효과 우려는 사실 지난번 그 2010년도에 경춘선 복선 전철을 개통할 때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서울하고 춘천이 교통이 좋아지면 오히려 춘천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후 우리 춘천의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예. 특히 ITX 청춘은 전철보다 3배나 비싼데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요금 인하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들이 떠나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환경이,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편리한 교통, 그리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춘천도 GTX-B 그리고 제2경춘국도 교통망 개선에 맞춰서 살고 싶고 또 한번 들어오면 머물고 싶은 도시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 의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미 춘천에서는 기업 혁신파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듀테크 클러스터, 또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 공약을 통해서 춘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찾아오고 싶은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두 분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충분히 발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의 규칙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허영 후보에게 먼저 6분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 참작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말이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지난 2014년 원주시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변호 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미성년자 강간이나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가해자 측 변론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이 그랬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한 것은 네. 제가 확인한 것은 3건이었는데요. 첫 번째, 최근인 2020년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입에 올리기 그렇지만 강간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후보님, 최근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간 통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척해도 실은 원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의 의미 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건의 변론 전략으로 혹시 강간 통념을 활용해 변론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게 지금 법무법인의 이 구조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소속 변호사일 뿐이어서 지금 제가 맡은 사건이 아니어도 같이 그 담당 변호사로 수임계가 같이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이걸 제가 수임을 해서 당사자하고 수임 계약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유료 그 판결문을 뽑아서 출력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판결문인데 여기에 변호인 법무법인 1원 담당 변호사 김혜란, 재갈철, 한세민, 송도영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다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단독으로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럼 그 사건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 사건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지금 그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적인 뭐 그게 노출되지 않는 한도에서 예.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가 1년 6개월의 실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론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강제추행이 일단 제가 단독으로 맡았던 게 친근함에서 맞나요? 비롯된 행위라고 변론도 하셨습니다. 그 변론 요지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아니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김혜라 후보님. 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후보님. 어떤 사건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변론 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님이 변론 요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 판결문 변론 한번 요지서라는 보시고요. 거는 당사자밖에 못 보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을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떤 후보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일단 보여주십시오. 그거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오히려 하겠습니다. 담당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본인만 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한테 판결문에 보여주십시오. 판결문에 변론 요지서 내용이 나온다면서요. 변론 요지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입수를 하셨죠?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권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의 사안을 알기 위해서 지금 피고인 피해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성범죄 사건의 사적인 요건의 아니요. 변론 요지서를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이거는 판결문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왜 불법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임무와 상관없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아니고 본인이 지금 상대 후보에게 흠집내기 위해서 어떤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록에 대해서 변론 요지서를 법원에 요구해서 받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이거는 국회의원의 책무에서 벗어나고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네. 나중에라니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얼마나 이건 정말 뭐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일 뿐더러 제 주도권이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불법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상대 후보 비방을 위해서 법원에 그런 사인의 재판 기록을 받다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2022년 9월 변호사 사무실 춘천에 낸 이후에도 그 항소심 사건을 혼자 담당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본인이 알고 이 계시면 저한테 사건도 주십시오. 중간금 강간, 성폭력 방지법, 스토커 방지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변호를 맡으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보여주십시오. 판결문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본인이 맡은 모든 사건의 기록을 기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중간금,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법무법인 이른 담당 변호사 여기는 김혜란. 네,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더 말씀 없으십니까? 네. 네, 허영 후보, 6분간 주도권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혜란 후보에게 바로 6분간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에 이용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각 기관에 특히 사법부에 어떤 기록을 요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그런 막중한 그런 권한을 인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남용하다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요,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맨 위에 보십시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출력되었습니다. 아까 본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요구해서 변론 요지서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도권 시간에는 발언 시간 짧게 해주시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도권 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건 저한테 지금...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자, 뭐 전가 두 건 있으시죠, 의원님?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하고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전가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전과 언제쯤이었습니까? 뭐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2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이 굉장히 경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벌금 1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법원의 양형으로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는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허영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제가 3번의 출마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과 다짐을 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고 또 이러한 음주운전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또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처벌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한 발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산식을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 발언은 앞에 국민들은 복잡한 산식보다는 정당과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공약과 희망을 보고 투표해야 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뒤가 잘려서 제가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면서 더욱더 신뢰받는 정치인으로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입장이 약간 지금 불명확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산식을 지금은 몰라도 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 복잡한 산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채택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이해를 당연히 시켜야죠. 그리고 그 복잡한 산식은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프로그램이 하는 거 말고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앞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선택하기 쉬운 그런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신 입장이십니까? 저는 애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약간 모순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수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고 여성, 청년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그 약자 대변 정당이 국회에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지금 방금 국민들이 선거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산식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이 알기 쉬운 제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준연동형 산출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정개특위 국회의원들 많이 알거나 아니면 심지어 의원들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입장이 뭐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좀 더 그 산식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고 또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거제도도 좀 개혁을 해서 좀 더 나은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고 저의 소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면 이 산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석수 확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곱하기 더하고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산식입니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면서 후보자들의 답변과 또 질문을 통해서 날선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토론의 시간도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3차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강원특별법에는 지역 맞춤형 특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3차 개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각 후보는 어떤 특례를 핵심으로 꼽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혜란 후보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출범했습니다. 국회 정쟁으로 2차 전부 개정안이 국회 소위조차 상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민 1000명이 국회 앞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2박 3일 동안 천막 농성을 거쳐서 강원도민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 산림, 환경, 국방 4대 규제를 혁파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3차 개정안은 그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실현할 생각입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 또 폐광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또 국제학교 설립 특례 등의 교육 지원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차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 감면 특례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 기업 상속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기업의 상속세,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입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강력한 인센티브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춘천 인구 35만 돌파의 해법을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안 통과로 춘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허영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하고 전부 개정안까지 여야가 협치해서 통과시켜냈지만 앞으로 3차 개정안에는 3가지 주요한 사안을 추가 반영시켜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산업 특례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관광, 농업 플러스해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데이터 등 첨단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시켜내야 합니다.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 춘천이 적합하고 춘천이 수도입니다. 우리 춘천에 그러한 산업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꼭 적용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특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을 둘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두고요. 그리고 우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를 증원하고 또 우리 교육 재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내겠습니다. 제가 한 만큼 저도 힘껏 도와서 꼭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핵심 특례와 관련한 두 후보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각 후보 1분씩입니다. 먼저 허영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난 4년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위원을 2번이나 하면서 강원도 국비 7조 원, 춘천 국비 5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뿐만 아니라 GTX-B 춘천 연장, 그리고 서면대교 소양 8교도
현안을 해결해 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 100%입니다. 300명 중에서 7명에 불과합니다. 성실히 뛰어왔습니다. 초선으로 재선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선 꼭 만들어 주셔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초심과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춘천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란 후보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저 김혜란은 강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와 원활한 소통,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젊은 해결사입니다. 지금 당장 춘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국민의힘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 사람입니다. 저를 춘천의 맏딸로 키워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 지역의 상생과 희망이라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춘천 시민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투사가 되어 춘천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딸이 되어 며느리가 되어 어르신들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춘천의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춘천의 젊은이들을 제 동생처럼 살피고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를 춘천의 자랑스러운 맏딸로 키워주신 은혜를 그렇게 갚겠습니다. 믿어주시면 4년 후 확연히 달라진 춘천에서 함께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꼭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래왔지만 올해 총선은 유난히 또 정치권이 뜨겁게 대립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의 고민도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요즘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 모습은 무엇인지 또 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가 함께 준비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각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